어디에 처리냐면 명인영어 가정법 부분이 가정법 문제 풀어라 했었지. 그 문제부터 보면 된다. 다 풀어왔어? 예. 네. 이거 뭐 지금 이것 정도 푸는 것은 숙제도 아니지. 예. 하루에 한 300개 정도씩은 풀어야지 제대로 딱 공부가 될 거야. 지금 누구 공부한 거 열심히 한 거 한 명도 없어 지금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니그가 공부한 것은 공부한 것도 아니야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마치 뭐 단어 외워놓고 뭔가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했지만 그 고1들이 외우는 단어라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고1들이 외우는 단어고,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제 이번 주에 수능 특강 책이 올 거야.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외워야 돼. 어쨌든 이제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고2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있어? 미리 공부해 놓으면 되는 거지. 영어만 제대로 지금 100점 나오면은 나머지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투자도 굉장히 현명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학부형이라면은 나는 그럴 것 같아. 일단은 고1이면 영어만 시킬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이 100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수학에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영어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에 투자를 해가지고 의대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말이야. 자, 1번 가보자. She felt that. 그냥 느꼈는데, 만약에 he could sleep, if 절에는 원래는 조동사가 안 들어간다 했었는데 could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 얘가 조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시제가 어떻게 되지? 과거 시제지. could sleep이니까 과거 시제.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 문제니까 볼 것도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이번에 그래서 만약 you had turned, 네가 a light toward Mars that day, 그날이란 표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혹시라도 보일 수 있으니까 혼합가정법일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제 표시 부사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앞문장은 그날에 관련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날은 언제지? 과거. 그럼 과거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니까 뭘로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had turned라고 써져 있는 거 맞는 표현이고, 그것은 화성에 닿았을 것인데 186초 만에 화성에 닿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특정한 시제 표시 부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정법 공식에 그대로 들어 맞추면 된다 이 말이야. 앞에가 if 주어 헤드 플러스 pp니까 주어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항상 가정법의 특징은 주절에 뭐가 들어간다? 조동사가 들어간다. 여기가 주절이지? 그러니까 would have pp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3번. 예를 들자면 experienced early mariner sea. 경험이 있는 초창기 때, 자, 항해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절 내에서 if day 다음에 뭐가 나왔지? 동사의 과거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이것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밑에 문장도 뭐라고 쓰면 되지?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지. 뭘 쓰면 돼? find 갖다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여기서 가정법에서는 시제일치 같은 건 따지지가 않기 때문에 앞문장하고 뭐 시제일치는 볼 필요는 없다고. 그냥 가정법 형태만 딱 보고 얘가 가정법 과거구나, 뭐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이것만 알아맞히면 된다고. 알겠어? 네. 어떤 경우에 조심하고? 특정 시제 표시 부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그는 도착할 것인데, 근데 여의도에, 자, 근데 언제? 8월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이 말이지. 뒤에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땐 두 가지밖에 없었지. 형태에서 뭐 첫 번째 가정법 현재, 두 번째 가정법 미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렇다면 결국 답으로 찾으려면 is나 be가 답으로 들어가거나 should be가 답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 근데 will be가 맞냐 is가 맞냐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is를 쓰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if Hitler invaded hell, Churchill once remarked. 자, 처칠이 한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히틀러가 지옥을 침범했더라면 이란 뜻이야. 침범한다면 if 히틀러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지, 과거. 그래서 I would 다음에 뭘 쓰면 돼? 동사 원형 make를 갖다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야. 6번. 경찰관인데 그 사람은 was on the beach, 해안가에 있었던 경찰관이 said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클라우스가 헤븐트는 없지. 얘가 답이겠지. 그러면
왜? 가정법 현재 완료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러면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지? would have pp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럼 if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한테 쓰면 되겠구나. 양쪽 시제들을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7번 Two men who recently spent 5 days on a coral island. 여기까지 갖다 끊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두 명의 남자인데 그 사람들은 최근에 5일을 보냈대. 어디에서? 해안가에 있는 섬에서. 걔네들이 유감수로 했던 게 언제지? 과거에 유감수로 했대. 요거부터 좀 집중해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뭔데?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대시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직설법이야. 직설법 동사 앞에 조동사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설법이지 가정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어제 계속 강조했었지. 얘네들이 유감수로 했던 게 언제라고? 과거라고. 그럼 여기다 특정 시점을 집어넣어봐. 1월 3일 날 유감수로 했대. 그 다음에 그들이 대열 롱거 거기에 더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서 유감수로 했대. 자, 며칠 보냈다고 여기서? 5일을 보냈지.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며칠까지 보냈던 거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5일 전이니까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보냈다 이 말이지. 30, 31, 1, 2, 3 이렇게 5일 동안 보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들이 더 오랫동안 보냈다.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근데 1월 3일 앞에 wished하고 같은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이야? 한 시제 앞선 시제야? 한 시제 앞선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이잖아. 5일 동안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보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동사 wished보다도 한 시제 앞선 시제라고 해. 그랬을 경우에는 가정법 뭘 쓰는 것이다?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had stayed를 답으로 써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밖에 없는 거지. 가정법 현재 완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have stayed를 쓰는 애들은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8번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면 죽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상현이가 자꾸 채점표를 올려줬는데 아씨 얘는 좀 안 죽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 아까 낮에 잠깐 교회 갔다가 죽으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재. 너가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중에 떨어져 보면 알아. 떨어져 보면은 아 이게 진짜 그때 잘했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 같아. 아까 작년에 학원 다니던 청구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걔가 9월달 모의고사에 영어 100, 국어 94, 수학 100 이렇게 맞았던 얘기야. 9월 모의고사에 작년 3월달에. 그러니까 뭐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었겠지. 근데 말려도 이제 혼자 한다고 그만두더라고. 11월 모의고사에서 3, 4, 4 이렇게 나왔대. 아니, 모의고사가 아니라 11월 수능에서. 그래서 재수할까 말까요 이렇게 아까 그 전화가 왔어. 하지 마라 했어. 니는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냥 가 그냥 그 대학교. 그래서 합격은 했어. 충남대인가 충북대인가 이상한 데 합격했던데. 근데 거기 합격해도 그냥 가라 했어. 다니지 말고 재수는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게 한 번 이랬던 애기들은 백날 해봤지 이래. 또 언제 너 점수 나오면 또 깝치고 뭐 이제 또 나 이제 그만둬야지 뭐 이러고 아니면 너 혼자 해봐야지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 끝까지 긴장을. 우리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랬어. 옛날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한 범위까지 내에서 안 틀리면 점수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만족했어. 그때. 근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틀렸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때부터는.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예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만약에 미분까지만 공부했어. 그래서 적분해서 틀리거나 확률과 통계에서 틀렸다. 그럼 돼. 그럼 웃으면 돼. 공부하면 다 맞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미분까지 공부했는데 이내에서 틀렸어. 걔는 답이 없는 애들이야. 응? 그게 답이 없다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공부한 내에서 아예 안 틀려야지. 근데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틀려버렸으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날 왔다 갔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해봤자 3등급이야. 그런 애들은. 한 번 공부할 때 잘하고 한 번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가정법 나갔잖아. 근데 이 앞에 토요일날 시험 봐보니까 개판이더만. 그것도 개판인데 도대체 이건 뭐 가정법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느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 고3들은 가정법 문제가 나왔다 틀렸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공부는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 돈 아껴가지고 치킨집이나 차리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라고. 알겠어? 네. 자, he looked. 그가 보였대. 언제 보였대? 빨리 해석해봐. 1월 3일 날 보였대. 그가 먹지 않았대. 10일 동안 먹지 않았대. 이게 사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가 보였던 건 사실이야. 언제 그렇게 보였다고? 1월 3일 날 그렇게 보였대. 사실이야. 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앞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절, 대시승합, as if 절이 무슨 절? 종속절.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정법이 아니구나. 그러면 직설법이기 때문에 직설법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다? 진실이구나. 그럼 보였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가 10일 동안 먹지 않았다. 이 말은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이거 뭘로 써야 돼? 가정법으로 써야 돼. 그러면 10일 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0일 전부터 1월 3일이 되기 10일 전부터 1월 3일까지. 다시 말해서 이 1월 3일보다 더 앞선 과거야? 같은 시제야? 앞선 과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hadn't, eaten 이라고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이건 이제 이해해야 돼. 더 이상 이거 갖고 막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탭스 문제 볼 때 굉장히 좋을 거야. 탭스에서는 가정법 문제가 나온다면 다 이쪽이야. 직설법의 종속절로 나오는 가정법에 관련된 문제들만 시험에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 보였대, for a moment. 잠시 동안. as do가 나왔네. 이게 뭐지? as if하고 똑같은 표현이네. 그지? 그러면은 보였대. 그렇다면 보인 게 언제야? 과거니까 또 우리가 특정 시점을 만들어놔. 1월 3일 날 그렇게 보였대. 근데 파리 전체가 자, the radical style of these artists. 그러면은 이러한 예술가들의 급진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멈춘 것처럼 보였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나와 있는 seemed라는 동사보다도 한 시제 앞선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이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이라면 가정법 과거인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had stopped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맞겠다라는 이야기야. 사실 이 문제는 가정법 문제라기보다는 as 도우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다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동사가 필요하다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았죠?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그들은 이야기했는데 it was lucky for her. 그녀가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at 왜? he was blind. 그가 맹인이어서 운이 좋대. 누가? 그 여자가. A라는 여자하고 B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나 보지. 응? A녀, B남. 근데 이 A녀가 굉장히 운이 좋대. 왜?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대. 왜냐면 그가 would never marry such a homely woman.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하고 그렇게 홈리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못생긴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못생긴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가 뭘 갖고 있다면 눈이 있다면 이란 뜻이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if, since 다음에 he would never marry.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 얘가 가정법에서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주절이지. 주절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지. 네.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if 주어 다음에 had면 이건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떤 동사에? have 동사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had를 쓴 거야. 그러면 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누가 틀렸는지 결정을 해봐. would never marry가 틀렸는지 아니면 had가 틀렸는지. 지금 이 시제가 언제 이야기야? 얘네가 언제 결혼했대? 봤더니 운이 좋대 그녀가. 근데 얘가 과거야. 왜? 그가 눈이 멀어서. 언제? 과거에 눈이 멀어서. 이건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이지. 근데 신스절 내를 봤더니 얘네들이 결혼한 건 그럼 언제 이야기라고? 과거 이야기라고. 과거 이야기니까 과거 사실에 관련된 거짓말은 과거 완료로 써야 되니까 had면 누가 틀린 거야? 얘가 틀린 거라고. 이걸 뭘로 고쳐야 돼? would have married. would never have married 라고 써야지 맞다 하는 이야기야. 앞부분이 틀렸지 뒷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해. 물론 틀렸다는 건 알겠지. 두 개가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얘네가 결혼했던 게 과거라는 것을 앞문장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하하 그럼 과거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써야겠구나.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헤드를 고칠 게 아니라 누구를 고쳐야 되겠다?
would never marry를 would never have married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쳐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Had the trees resisted these tiny tendrils라고 쓰여 있지. 자, 일단 tendril이 덩클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뭐 해석할 필요 없고 had 주어 PP 형태로 써져 있어. 그러면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누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다? if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뒤에 봐봐. 자, in the state they are today가 나왔네. 요것이 여기서 핵심이지. 그들이 현재 있는 그러한 주에 걔네들은 결코 있지 않았을 텐데 뒷부분에 현재 있는이라고 하는 무슨 시제가 나와 있어? 현재 시제가 나와 있어. 그렇다면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놓고 있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시제 표시 부사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뒷부분을 보고 시제를 갖다 가늠해 볼 수는 있어. 어떤 시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있는, 오늘날 있는 이라고 하는 시제 표시 부사가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현재 사실에 관련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 뭘로 써야 돼? 가정법 과거로 써야 돼. 이게 무슨 가정법이라고? 혼합 가정법. 뒷부분에 봤더니 현재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they are today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서 아하,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야. 자, 옛날에 좀 어려운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문장이야. If he had not learned Latin. 어이구, 잘못. If he had learned Latin, he could have understood this sentence. 이게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만약 그가 라틴어를 배웠더라면 그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리니까 물어봤겠지, 그지? 오늘 얼핏 보기에는 if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야. 그러니까 뒷부분이 could have pp의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는 게 맞게 보여. 근데 이 문장이 틀린 것은 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this 때문에. 이 문장,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문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게 시제가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어,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어.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지. 과거 이야기라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이 문장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this란 표현 때문에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뒷부분을 쓸 수가 없고 얘 때문에 뒷부분은 언제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다? 현재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could understand라고 하는 무슨 가정법을 써야 된다고?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시제임을 보여주는 현재 시제 표시 부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뒷문장을 해석해 봤을 때 아, 얘가 시제가 현재구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뒷부분은 현재 사실에 관련된 거짓말이니까 가정법 과거로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it is time이나 it is high time이나 it is about time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무조건 가정법 과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it is time 다음에 가정법 과거로 동사의 과거형을 쓰거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stopped가 답이고 그 다음에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I was hospitalized. 나는 입원을 했습니다. with breast cancer. 그는 유방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One night, 어느 날 저녁에 feeling terrible, 끔찍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looking worse, 더 안 좋게 보이면서 나는 pressed the call button, 그러면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a lovely nurse, 사랑스러운 간호사가 came to my rescue, 왔는데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 여긴 지금 뭐기 때문에? 따옴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내가 유감스럽대. wish가 뭐야? 현재형이야. 얘가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직설법이야. 왜?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뭐한데? 유감스러운데 네가 나를 내 실제 삶에서 알고 있었다. 실생활에서 당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당신을 실생활에서 몰라서 참 유감스러워요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실제 내 삶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삶이야? 이 당시 삶이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삶이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이니까 I had none 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이 문장을 보면서 분석을 잘 해내야 돼. 자, 14번 봐보자. The existence of evil 그러면은 존재인데 악마의 존재는 is a proof 증거인데 누가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 마귀가 됐지. 네?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야, 천사인데 타락한 마귀야. 그래서 그 마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있다는 거라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라고. 만약에 세계가 뭐 한다면 made up, 구성되었는데 전적으로 그리고 독특하게 뭘로 구성되어져 있어? 좋은 것과 올바른 것으로만 구성이 되어졌다면 there would be 되어진다면 there would be네. 뒤에가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지. 여기서 또 별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 밑줄 안 그어졌으면 얘가 맞다는 이야기야 지금. 가정법 과거로 써져 있는데 여기는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맞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니까 뭘 써야 돼? 를 써야 돼. 만약 세상이 올바른 것과 독특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독특하게 올바른 것과 선한 것으로만 구성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자체가 우드비가드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대문자 지가 뭐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해. 소문자로 지를 써놓고 있으면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뭐 제우스, 헤라 이런 신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자, 아인슈타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거래. 짧은 기간 동안에. 만약 그가 had been이네. 그럼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might have pp 형태를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지. might have become를 쓰는 게 맞다. 자, 그래서 가정법 문제도 별게 없다라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지. 뭐하냐? 오늘부터 영어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걸 하겠다 이 말이지. 이제 뭐냐면 준동사가 들어가. 준동사.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이거야.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면 주어로 쓰이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그 다음에 서술어로 쓰이는 품사는 뭐고? 동사. 이게 되냐? 주어로 쓰이는 게 명사, 서술어로 쓰이는 게 동사.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놔두고 그리고 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게 뭐였어? 수의 일치편 문제였었어. 수의 일치.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단수 주어면 동사도 단수 동사를 쓴다. 그 다음에 주어가 복수 주어면 동사도 복수 동사를 쓴다. 이걸 수의 일치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뭐 공부했어? 동사의 종류를 공부했어. 그래서 몇 가지 형식? 5형식을 기본으로다가 25가지의 동사의 종류를 설명해줬고, 그래서 두 번째 배웠던 건 동사의 종류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동사를 본 김에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뭘 공부했냐면 시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태를 공부했어. 그 다음에 이 앞자리에 얘가 주절이잖아. 이 앞자리에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더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조동사가 있었고, 조동사를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 가정법.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지금까지야. 여기 17일 동안, 16일 동안 공부한 게 이거야. 지금 며칠째 수업인지 알지? 예.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뭐 17일째 맞냐? 빨리 후딱 끝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쓰이는 말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것이야. 오늘부터는 준동사 공부야. 준동사. 이 준자가 뭔 준자냐면 준할 준자야. 준할 준자. 한문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이게 준할 준자지. 준할 준자. 이게 준한다. 뭐에 준한다? 동사에 준한다. 이게 준동사야. 동사에 준한다. 그렇다면 준동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동사는 아니야. 근데 동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준동사야. 동사는 아닌데 동사적인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동사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무엇입니까? 자, 왼쪽을 쳐다봐. 동사는 지 앞에 뭘 가져? 주어를 가져. 그래서 얘는 뭘 가질 수 있다?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자기만의 주어를 따로 가질 수가 있다. 준동사들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지? 시제가 있구나. 준동사도 그래서 뭐가 있어? 시제가 있어. 세 번째 동사가 또 몸틀지 갖고 있다고? 태가 있구나. 그래서 태가 있다. 이것이 동사적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준동사의 특징이야. 준동사는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자기의 주어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시제도 있고, 세 번째 뭣도 있다? 태도 있다. 물론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준동사도 몇 가지 형식이 나온다고? 5형식 나와. 5형식 뒤에 5형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준동사도 몇 가지 형식 다 나누면 25가지 형식이 나온다고. 즉 뒤에 어디서 자기가 묶고 있는 그 문장들, 자기 뒤에서는 똑같은 형식이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준동사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투부정사, 동명사, 세 번째 분사. 이게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것들이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준동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봐. 빨리 논리를 잡아, 너네들이. 준동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근데 동사적 특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동사가 아니야. 그럼 투부정사는 뭐냐? 이 앞에 설명했지? 투부정사는 품사가 있다 없다? 품사가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투부정사야. 두 번째, 동명사는 동사적 명사야. 동사적 명사. 국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앞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문장이 중요해. 우리 간철수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저는 온건한 진보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병신 같은 새끼가 온건한 진보주의래. 그럼 그 새끼가 온건파야, 진보야? 진보야, 아니 보수야, 걔가. 진보는 진보인데 온건한 진보래. 뭐 그런 거짓말을 해. 그래서 이건 그러면 진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아니라 어디 게 중요하다고? 뒤에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야, 명사야? 명사야, 명사. 분사는 나눌 분자 쓰잖아, 나눌 분자. 왜 나눠? 수식관계 포함하려고 나누는 거지. 응?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 왜 나눠? 수식해 주려고 나눠. 그러니까 얘는 품사는 대표적인 수식어구인 뭐야? 형용사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동사적인 성질로 쓰이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국어에 있어 없어? 준동사가. 국어에 없지. 국어에 없지요? 그래서 시험 많이 나와. 어디 시험에? 영어 시험에. 그래서 국어에는 없는데 영어에 있기 때문에 준동사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국어에는 준동사가 없는데 영어에 준동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영어는 논리적 언어고 국어는 논리가 없더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국어는 논리가 아예 없고 영어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 갑자기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면 논리. 논리성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긴 게 싫어. 뭐가 싫어? 긴 것은 싫어. 그래서 긴 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 긴 것을 싫어해. 그래서 뭐가 나왔어?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게 등장하는 거야. 긴 게 싫으니까 긴 걸 뒤로 뺀 거야. 두 번째, 문장이 긴 걸 싫어해. 긴 문장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복문. 주어 동사가 2개 나와 있는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는데 복문을 극히 꺼리는 현상이 있다. 누구한테?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 그래서 복문을 싫어해. 그래서 봐라. 주어 원, 동사 원, 접속사, 주어 투, 동사 투 이렇게 써져 있어. 준동사편은 명인영어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이 천일문은 어지럽게 막 여기저기 나와 있어가지고 준동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명인영어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끼워 넣어. 그러면 그 끼워 넣어서 공부하면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은 명인영어 책에는 이게 나와 있을 거야. 7앞장에 준동사편에.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였을 때 얘네들을 종속절이라 불러주고 얘를 무슨 절이라 불러준다고? 주절이라 불러줘. 근데 이 문장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주어 동사 2개인 걸 주어 동사를 하나의 꼴로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주어끼리 싸움이 붙었어. 2개 주어가 같아. 굳이 2개 주어를 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주어 하나만 쓰면 돼. 만약에 2개의 주어가 틀려. 그러면 S1을 주어로 놔둘 거야? S2를 주어로 놔둘 거야? 당연히 S1을 주어로 놔둬야지. 왜냐면 이 S1이 뭐기 때문에? 주절에 있는 주어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를 주어로 놔두고 그러면 주절의 주어가 주어면 당연히 주절의 동사를 동사로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두 개인 걸 주어 동사 하나인 걸로 고친다 했기 때문에 접속사는 쓰고 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앞에 주어랑 같은 주어였다면 없애버리면 되고 여기 주어가 앞에 주어랑 다른 주어라면 무슨 주어로 쓰면 되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걸로 써주면 되고 됐지? 네.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그대로 동사로 내려봐봐. 그럼 주어 하나에 동사가 몇 개가 돼버려? 2개가 돼버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뭔가로 고쳐줘야 되는데 뭘로 고쳐줘야 되겠어? 동사가 아닌 걸로 고쳐줘야 돼. 근데 그냥 없애기도 힘들어. 왜냐면 이 뒤에 간단하게 있어서 이런 식이지 이 동사에 목적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 동사에 보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들이 뒤에 막 등장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 뒤에 나오는 말과의 관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계속해서 동사적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 자기 뒤에 나오는 말의 목적어를 취해야 되고 얘를 보어로 취해야 되고 얘를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말과의 관계에서는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하되? 동사 역할을 하되 앞문장과의 관계에서 따져봤을 때 즉 전체 문장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동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준동사를 집어넣어주는 거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동사를 투부정사로 고치거나 이 동사를 뭘로 고치거나 동명사로 고치거나 이걸 뭘로 고치거나 분사로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준동사가 필요한 이유가 딱 이거야. 영어에서 뭘 싫어하기 때문에 복문의 문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는 과정 속에서 주어 동사 2개를 주어 동사 하나로 고치려고 하다 보면 동사적 역할은 하되 어디하고 관계에서 뒤에 나오는 말과의 관계에서는 동사적 역할을 하되 앞에 나오는 말과의 관계에서는 동사가 아닌 게 필요했다. 그게 누구다? 준동사다 하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했어?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준동사가 누구야? 투부정사야. 그럼 투부정사부터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논리를 그냥 잡으면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자, 이 책은 뭐 중학생들이 보는 책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천여문에는 투부정사는 품사가 없는 게 투부정사래. 투부정사만 놔둬 봐보자. 준동사 중에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품사가 없는 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해줬지. 저번에 한문하면 써줬지. 부정사야. 한문으로 쓰면. 영어로 쓰면은 인피니티브야. 이 말의 의미는 무한한이라는 뜻이고 이건 품사를 한정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품사를 한정할 수 없다. 즉 그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부정사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를 어떤 품사다라고 불러줄 수는 없다고. 대신 얘가 명사처럼 쓰면 무슨 용법이라 불러줘야 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를 뿐이야.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형용사처럼 쓰였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부를 뿐이고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적 용법 이렇게 부를 뿐이라고. 다시 말해서 부정사는 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동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물어보던 시험은 어느 시절 시험 문제야? 중학교 시절의 시험 문제야. 왜냐면 중학교 영어 지침서를 보면 졸린 애들 빨리 다 깨. 눈 떠. 떠! 눈. 준호! 눈 떠! 어디 얼굴을 고개를 뒤로 쳐들면서 확 여기서 던지면 너 정확히 맞아. 조심해야 돼. 그래. 옛날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여서 내가 굉장히 그 제구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냥 딱 던지면 정확히 가서 맞아. 안경 낀 사람들은 안경 딱 눈탱이 여기 딱 정확히 맞더라고. 내가 해봤더니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야기했지. 눈 다친 이후로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맞는 경우도 꽤 많아. 그러니까 옆에 놈들이 자고 있으면 깨워야 돼. 알았지? 본인이 맞을 수 있어. 너무나 조는 애기들이 많았을 때는 천장에 발사해. 쿠션을 이용해서. 파편가루가 튀면서 이 사람처럼 다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자고 있으면 좋아하는 게 정상이긴 하지. 왜냐면 아이고 너 떨어졌겠네. 좋아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사실 나는 옛날에 그랬지. 옆에 애들이 뭐 같이 수업 들을 때 졸고 있으면 나는 안 깨워줬어. 그냥 푹 자고 떨어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깨워주고 하면 같은 학년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은 같은 학년인 줄도 있고 같은 학년이 아닌 줄도 있을 건데 별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안 앉혀놨어요. 보통 이게 딱 보면이. 그러니까 일단 잘 깨워주는 게 좋겠지. 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야. 근데 이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어디서 시험에 나온다고? 중등에서나 시험에 나온다고? 왜냐하면 중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가 품사를 정확히 익힌다. 이게 중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야. 얘가 명사요, 형용사요, 부사요 이걸 물어봤었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어떻게 나오냐? 명사적 용법 시험에 안 나와. 이런 용법에 대해서는. 대신 여기서 딱 하나 나오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100% 뭘로 본다? 명사적 용법으로 본다. 라는 이야기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뭘로 본다고? 100% 명사적 용법으로 본다. 그렇다면 너가 알기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know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근데 얘네들 목적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무조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돼버리는 순간 어떤 동사든지 간에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요거 하나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알아두면 돼. 알겠지? 네. 그 책에서는 115번 문장 봐봐. 115번 문장부터 시작해서 명사적 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명사적 용법에서는 일단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된다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지. 그러면 투부정사가 뭘로 쓰였대?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였대. 그럼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지? 명사적 용법이겠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다? 아, 그때 투부정사는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겠다. 이걸 정확히 알면 된다고. 근데 이걸 알고 있냐고.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알고 있냐고. 외워야 돼. 지금부터 오늘 써줄 거 다 외우면 외워갖고 와. 그 동사의 종류편을 넘어서서 외울 건 이거밖에 없어.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이렇게 외우면 돼. 노약한 환자는 소기의 준비와 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시기에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었던 책이 3권이 있었어요. 영어책으로서는. 고1들이 보는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맨투맨 이라는 책이 있었고, 성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맨투맨 종합 영어 이런 책도 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내 주변의 애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한 반이 58명씩인데, 근데 전부 맨투맨 종합, 성문 종합 이런 책을 다 보고 왔다는 거야.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그걸 다 겨울방학 때 다 공부하고 왔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근데 나는 그런 거 그 책이 뭔지도 몰랐거든. 굉장히 쫄았어. 이 새끼들 엄청 공부 잘한가 보다 라는 생각하고 첫 주에 입학하자마자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그만두고 싶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아빠 찾아가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저 자퇴할래요? 이야기 하려고 찾아갔었는데 근데 자퇴가 나는 그냥 입에 달고 살던 이야기야. 그래서 그 대학도 자퇴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 이유야. 근데 딱 갔더니 우리 집에 맨투맨 책이 꽂아져 있더라고. 맨투맨 책이 뭐지? 했더니 우리 아버지 후배더라고. 그 사람이 장재진이라는 사람이 고대 영어영문학과 나와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이야. 근데 누구만큼이나 부자냐면 홍상대만큼이나 부자야. 그만큼 많이 팔린 책이니까 맨투맨이라는 책이. 그래서 지금은 지 자식이 아들이 그거 맡아갖고 하고 있는 중인데 돌아가셨지 뭐. 진짜 돌아가셨어. 근데 그 맨투맨을 나는 안 보고 난 처음부터 그러면 쉬운 책부터 봐야지 해서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을 봤는데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외우라고 나와 있어. 아마 지금도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왜냐면 영어 실력 기초에서 응모를 했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 내가 당첨됐어. 이거 내가 만든 방법이야. 응? 그래갖고 그 책에서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때 책 10권을 공짜로 받았어. 씨발 돈을 주지. 그치? 그 당시엔 책 10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면 돼. 병들고 약한 환자는 어느 정도의 준비와 결심을 해야 한다. 라고 외우고 노력하다, 약속하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준비하다, 결심하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야. 그래서 노력하다라는 동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effort는 동사가 아니야. 명사지. 뭐가 있어? endeavor 라는 동사가 있어. endeavor라고 하는 동사가 VOR로 써도 되고 VOUR 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영국식 표기 방식과 미국식 표기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anage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을 거야. manag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간신히 노력해서 원만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그때 manage는 노력하다라는 뜻이지 무슨 뜻이 아니야? 관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manage가 노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지금 매니저는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그래 맞아. 매니저는 그때 매니저는 관리하다라는 뜻이지만 이때 매니저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라고. 약속하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지? promise. 그 다음에 맹세하다, swear 이런 것들이 약속하다, 약속하는 동사들이고 소망하다, 기대하다 이야기해봐. hope, want, expect, wish, long, crave 이런 식의 동사들이 소망하다, 기대하다. 특별히 long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긴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오랫동안 소망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동사라는 것도 기억하고 준비하다, prepare 뭐 계획하다도 되니까 plan 결심하다, decide, determine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urge가 무슨 뜻이야? 촉구하다 라는 뜻이야.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다 이 말이야. 아직도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었을 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영어가 맨날 1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불안한 사람들도 있어. 아 이거 진짜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뭐 걱정하지 말고 이런 단순한 길이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래. 단순한 길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별로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야. 단어도 사실 뭐야? 단순한 게지 단어. 이게 이 뜻이래요. 그걸 막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이야기했을 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그때 기억이 나야지. 그래야지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뜻을 안다라고 해서 그 단어를 아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나라 말로 딱 봤을 때 그 영어로 쓸 수 있어야지 그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야. 바로 말로 나와야 돼. 영어로 탁 나와버려야지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요거 외워. 그래서 외우라고. 투부정사 말고 주로 취한 동사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투부정사가 맞냐 동명사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 의미에 공통점이 있잖아. 전부 미래적 사실이야. 나중에 뭐 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뭐 하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뭔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중에 뭐 하려고 준비하고 나중에 뭐 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뭐 해야 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미래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뭘 쓰면 된다?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알아먹었지? 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조정법 굳이 해석해주기도 싫은데 한번 해봐. 여기 다 명사조정법이래. Things only change 115번 문장이야. 상황은 단지 변화하는데 뭐 했을 때? 우리가 원했을 때. 여기서 투부정사가 뭐하고 있다고? want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다? 명사전 용법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들을 바꾸기를 원할 때 상황은 단지 변화합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자. 117번 If you decide 왜 투부정사 썼어? 누구 때문에? decide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게 투부정사. 만약 네가 결심했다면 투어치고 달성하기로 결심했다면 뭘 달성하기로? A certain task 어떤 일을 완수하기로 그것을 갖다 이루어내기로 결심했다면 achieve it 그것을 이루어내라. At all cost 무슨 뜻이야?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이 말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달성해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decide의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야? 명사전 용법의 투부정사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man never plan 왜 투부정사가 나왔어? 뭐 때문에? plan 때문에. 자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되려고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패합니다. 뭐 하는데 실패했어? 계획하는데 실패했대. 성공하도록 성공적이 되도록 이 플랜 때문에 또 투부정사가 나온 것이고 성공적으로 되도록 계획하는데 실패한 거래. 사람이 실패자가 되려고 계획하진 않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자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래. 알겠지? 네. 이게 뭔 말이야? 작심삼일이라는 작심삼일. 그러니까 내가 올해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 그렇다면은 지금쯤이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10월 마지막 날이 30일이냐 31일이냐 8, 9, 10, 31일이구나. 10월 31일 날 여기가 8이지. 7, 8, 9, 10 맞지? 응. 1, 2, 3, 4, 5, 6, 7 맞아. 자, 그래서 10월 31일을 디데이로 잡는 것이 잡아놓고 다이어리 샀어? 안 샀지. 이게 문제니까 다이어리 사고 아마 재수생들은 재수생들 고3들은 올해 3월달쯤 되면 그걸 줄 거야. 하고 돼서 계획표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노트를 다 제공을 해줄 건데 근데 이 디데이를 10월 30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달 계획, 매주 계획, 하루하루 계획. 하루하루 계획은 매달 초에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해졌어야지 정상인데 아직까지 매달에 뭘 끝낼지 그 계획을 정해놓지 않고 있으면은 어차피 똑같아져 나중에. 그러니까 등급 안 올라가고 똑같아진다고. 빨리 계획을 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보다도 계획을 정확히 짜놓는 게,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짜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 하루 정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Great storytellers manage to. 요거 때문에 나왔지? 누구 때문에? manage. 이때 manage가 무슨 뜻이라고? 노력하다. 그러면은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간신히 노력해서 grab the attention.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누구의 관심을? of the readers. 독자들의 관심을. 뭘로부터? from page 1. 1페이지로부터 1페이지부터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plant rice in their fields and expect to harvest corn. 몇몇 사람들은 심습니다. 쌀을 그들의 들판에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데 harvest. 여기서도 기대하다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것이고 수확하기를 기대합니다. 뭘 수확하기를? 옥수수를 수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expect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에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얘는 expect의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긴 명사적 용법이지만 자기 뒤에 나오는 말과의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동사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콘을 뭘로 취하고 있는 것이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이게 누구의 성질이라고? 준동사의 성질이라고. 뭐의 성질? 준동사의 성질. 자,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가 I didn't know. 분명히 여기 봐봐. 노란 동사가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한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얘는 가능하다고. 뭐가 가능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가능하더라. 왜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무조건 뭐하고 똑같은 거다? 명사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얘가 나는 모르겠어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주 나오는 건 what to do가 맞냐? how to do가 맞냐? 이건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 what to do가 맞냐? how to do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how는 얘가 제목이 뭐지? 의문 부사. what은 제목이 뭐고? 의문 대명사. 자, 그래서 얘는 what은 의문 대명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고 how는 의문 부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가 두 가지 품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든 대명사든 문장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가려면 뒷문장의 명사가 얘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 하나가 탈락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사는 필요 없는 품사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니까 뒷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야 돼. 자, 여기가 what이냐 how냐 시험이 나왔다면 일단 여기가 what이냐 how냐가 시험이야. 그렇다면은 투부정사가 나왔지 주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어 있는 거야. 왜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보는 순간 아까 선생님이 처음 써줬던 표를 기억해봐.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 하나인 꼴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튀어나왔다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러니까 앞으로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보는 순간 웃으면서 아, 이 전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였구나, 두 개였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얘가 주어니까. 아까 어떤 경우에 따로 쓰지 않는다고? 앞문장의 주어랑 똑같은 경우에 따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어는 반드시 있는 거야. 누구한테? 투부정사한테. 투부정사 앞에 주어가 안 보여. 그러면은 전체 문장의 주어가 주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what이 맞냐? how가 맞냐의 결정적인 문제는 얘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뭐가 빠진 거고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누가 답이고? what이고. 이 동사가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게 없으니까 누가 답이고? 그랬을 때는 how가 답이라고. 그러면 이때 두가 무슨 뜻이야? 하다야. 이제 더 이상 해석하려면 안 돼. 하다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에? 원래 첫날한 거야 첫날. 자타동사 구별 어떻게 하라고? 뒤에다 무엇을 갖다 붙이라고. 무엇을 하다. 말 돼 말 안 돼? 말 되지. 타동사라고 타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뭘 써야지 맞다고? what을 써야지 맞다고. 이해했어? 응. 그럼 이렇게 나오면 I don't know 다음에 밑줄 나오고 to do it 이렇게 나와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니까 what이 아니고 누가 답이고? how가 답이고. 이렇게 what하고 how하고 차이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같이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ich bus to take to get to City Hall? 이렇게 써져 있네.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이고 which는 누구하고 똑같이? what하고 똑같이 뭘로 쓰일 수 있다? 의문,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의 의문사이다. 라는 이야기야. 의문 형사로 쓰는 게 누구하고 누가 있다고? which하고 what하고 해? 차이는 뭐지? 차이가 뭐야? 알아? 어떤 이라고 하는 의문 형용사로 what을 쓰는 경우와 which를 쓰는 경우. What subject do you like?가 맞아? Which subject do you like?가 맞아? 뭐가 맞아? 모르잖아. 그지? 어떤 경우에 what이고 어떤 경우에 which야. 한정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는 which고 한정이 안 되어 있으면 what이고. 뭐라고? 한정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는 which고 한정이 안 되어 있으면 what이고. 그러니까 what subject do you like? 이게 맞는 표현이고 which subject do you like? English or Math? 이렇게 했을 때는 which를 쓰는 게 맞고 영어하고 수학 중에서 뭐가 더 좋아? 했을 때는 which를 쓰는 게 맞고 그럼 뭐 한정되어 있는 게 아예 없이 그냥 뭐가 좋아? 했을 때는 what이 맞고 알겠지? 여기서는 왜 어떤 버스라 했을까? 버스가 한정이 돼 있겠지 뭐. 우리 저기 딱 앞에 가봐. 야우리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여기 오는 버스 한정돼 있어, 한정 안 돼 있어? 한정돼 있지. 뭐 12번, 14번 뭐 이 버스는 온다 써져 있잖아. 근데 그 버스 중에서 어떤 버스가 to take 데려다 줍니까? 어떤 버스를 to take 타야 합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to get to City Hall. 어디 가기 위해서? 시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버스를 타야 됩니까?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여기서 위치는 의문 형용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문 형용사는 지가 수식하는 명사까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의문사로 보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100% 무슨 용법이기 때문에 명사전 용법이기 때문에 텔이란 동사가 말하다란 뜻일 때 몇 형식이라고? 사형식. 그래서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알았어요? 응. 텔은 몇 형식이라고? 사형식. 또 물어봐. 토크는 몇 형식? 아 동사의 종류 공부했잖아. 토크 몇 형식? 1형식. 스피크는 자타동사 다 쓰일 수 있어. 타동사일 때 뭘 목적으로 취하고 특정 언어만의 목적으로 취하고 나머지 자동사. 그 다음에 say는 몇 형식? 3형식. tell은 몇 형식? 4형식 혹은 5형식. 5형식일 때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야, 누구 그거 두고 다니면서 외우라 했잖아. 어? 내일 시험 볼까? 25개 동사 쓰기? 볼까? 보지 말까? 보지 마? 그럼 공부해. 네? 네. 오, 땡크야, 땡크. 계속 그렇게 살아. 내년에도 같이 보겠다, 야. 자, 그 다음에 successful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은 prefer, 좋아하는데 얘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야. to treat, fear. 간주하는데 treat ASB, A를 B로 간주하다. 두려움을 뭘로 간주해? as a motivating force.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간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prefer에 뭘로 쓰인 것이야? 목적으로 쓰인 것이야. 선생님 제가 prefer에 대해서 학교에서 본 바로는 뒤에 ing가 나오던데요.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이야 사실. prefer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분명히 동명사던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해. 미리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나중에 비교급에서 나오는데 prefer는 품사가 뭐지? 품사가 동사야. 동사인데 우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사에 붙는 것이냐면 어떤 품사에 붙게요? 비교급 최상급. 형용사나 부사한테만 있는 게 비교급 최상급이야. 예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아닌데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사가 누구냐면 prefer야. prefer. 근데 얘도 지 혼자 쓰였을 때 비교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중간에 누가 나온가를 봐야 돼. 중간에 to가 나온 경우가 있고 rather than이 나온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럼 prefer가 나왔는데 가운데 to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얘가 라틴어 출신의 말이어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뭘로 봐준다는 이야기야? 라틴어 비교급으로 봐준다는 이야기야.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알아들어봐봐. 알아들으려고 노력해. 라틴어 비교급의 특징은 가운데 접속사 then을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to를 쓴다. 이게 라틴어 비교급의 특징이야. 다시 가운데 뭘 쓰는 게 아니라 접속사 then을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then이 아니야. 뭐 then? 접속사 then을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야. 누가? 라틴어 비교급이. 그럼 이때는 얘는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어서 우리나라 말로 선호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선호하다. 선호하다가 무슨 뜻이야?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아까 뭐라고?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가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하는 목적어도 당연히 여기다가는 뭘로 나와야 돼? ing 형태로 나와야 돼. 이게 프리포의 특징이야. 근데 가운데 뭐가 나왔을 때? to가 나왔을 때. 근데 프리포가 나왔는데 레라덴이 나왔어. 레라덴 자체가 뭐지? 비교시. A 레라덴 B 무슨 뜻이야? B라기보다는 A라는 뜻이야. 여기서 비교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때는 프리포는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고. 왜냐면 비교는 두 번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너가 더 추운 영어로 뭐야? colder, more colder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비교는 두 번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여기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때 프리포는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야. 그냥 동사. 그냥 동사로 무슨 뜻이야? 선호하다가 아니라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봤듯이 프리포는 뭘 목적으로 취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야. 그래서 같은 비교 대상도 뒤에다가 뭘 써야 돼?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프리포는 목적으로 뭘 취한다? 투부정사를 취한 것인데 얘가 가운데 비교 대상 앞에 전치사 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아 이때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선호하다라는 뜻이어서 양쪽 다 ing고 가운데 레레데일 때는 양쪽 다 투부정사고 원칙적으로 뭐고? 투부정사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명사전용법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명사전용법이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밖에 없다고 나오는 것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거 하나만 보면 되고 그것마저도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대 나오잖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투부정사가 동사란 거야?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동사가 아니라는 거 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자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용법 봤어? 명사전용법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용법 볼까? 형용사전용법을 보겠지. 근데 얘는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 얘는 고등학교 시험에 등장하더라. 자, 형용사전용법이 나온다면 두 가지겠지. 영어에 나오는 모든 형용사는 무슨 용법과 무슨 용법이 있다? 한전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 그치?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하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있다. 이게 모든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야. 대표적으로 뭘 설명했었지 옛날에? A black cat 했었을 때 이때 블랙이 한정적 용법이고 A cat is black 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블랙은 무슨 용법이고 서술적 용법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랑 붙어서 그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었을 때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랑 떨어져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보호로 쓰였을 때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다 이 말이야.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용법의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문법 문제가 시험에 튀어나오고 이때는 어떤 문제냐?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문법시험 문제가 나와.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문법시험 문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나왔을 때는 해석 문제가 등장하고 그때는 비투부정사 용법이라고 하는 비투 용법이 등장하게 돼. 선생님이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했었지? 결론부터. 그래서 이 결론부터 일단 봐보자 라는 이야기야. 결론부터. 그래서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고 또 무슨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일단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 문법 문제. 이때는 무슨 문제가 된다?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문법 시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해석상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누구다? 비투 용법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천연문에서는 비투 용법이 안 나왔어. 얘가 뭔만 나왔냐면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에 대해서만 시험에 튀어나왔어. 자,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봐봐. 자, 이 이야기야.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문법 시험 문제라는 건 I have no chair to sit. 이게 맞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야. 자, 나는 의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의자가 없냐면 앉을 의자가 없어요. 지금 투부정사가 명사랑 붙어서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한정적 용법이야. 선생님 한정적 용법은 명사 앞에 온다면서요. 맞아. 명사랑 붙어서 명사 앞에 오는 게 원래 한정적 용법인데 투부정사는 몇 단어야? 두 단어지. 영어에서 긴 건 어떻게 한다고? 뒤로 뺀다고. 그러니까 얘가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명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어. 두 단어,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명사보다 뒤에서 무조건 수식하는 것이다. 됐지? 그럼 이때 뭔 문제라고? 여기에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문법 시험 문제라고.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얘가 뭐냐면
자동사라면 뒤에 뭐가 필요하고 전치사가 필요하고 타동사라면 전치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야. 다시 무슨 문제지? 동사의 종류편 시험 문제야. 그지? 얘가 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니까 차타동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했었을 때는 걱정할 거 없어.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를 뒤로 빼. 이렇게. 그래갖고 이 명사를 을을로 해석해봐. 이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의자지. 의자를 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국어로 목적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안 돼. 그럼 틀린 거라고. 그러면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냥. 맞게 고치라고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능의 질적차 문제라고. 옛날에 한국고사는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세요였는데 찾아 고칠 필요가 없잖아. 맞냐 틀리냐니까. 틀렸지 말이 안 되니까. 의자를 안다가 어떻게 말이 돼? 뭐 어떻게 써야 돼? 의자 위에 앉다니까 on을 갖다 붙여야지. 이런 문제라고 간단하게. 별거 없지. 네. 그러면 이거 봐봐. I have paper to write. I have a letter to write. 자, 똑같이 to write 이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같은 동사야.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write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걱정하지 말고 어쩌라고? 일단 뒤로 빼가지고 말을 해보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뭐라 했었냐면 영어에는 2만 개 이상의 동사가 있고 그 중에 95%는 자타동사로 다 쓰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를 뒤로 빼보란 이야기야. 뒤로 뺐어. write paper, 종이를 쓰다.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종이 위에 쓰다니까 뭘 써야 돼? on을 써야지. write a letter, 편지를 쓰다. 말 돼 안 돼? 말 돼. 얘는 맞다고. 이렇게 보는 게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라?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인데 어떤 용법의 형용사?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였을 때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것마저도 고딩 단계에서는 좀 많이 물어보지는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가보자. 자, 이렇게 나왔어. He's to sell a car. His job is to sell a car. 일단 둘 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쓰인 거냐면 보어로 쓰인 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돼. 보어로 쓰인 거고 영어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분사는 명사와 형용사밖에 없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은 지금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도 있고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 그러면 쟤네들이 명사적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야? 다시 말해서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이 문제야 지금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명사보호인지 형용사보호인지 구별하는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몇 형식에서 배웠지? 2형식에서 배웠지. 국어로 동격관계가 성립하면 명사보호고 동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슨 보호야? 형용사보호야. 그의 직업이 콜 찹하는 것. 말 돼 안 돼? 말 되지. 여기는 무슨 보호야? 명사보호야. 그럼 이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의 콜 찹하는 것.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무슨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근데 지가 수식하는 명사인 히하고 떨어져서 비동사의 보호로 쓰이고 있으니까 형용사 용법 중에 한정적 용법이야, 서술적 용법이야?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됐지? 이렇게 투부정사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였을 때 그걸 무슨 용법이라 불러준다고? 비투 용법이라 불러준다고. 왜 그걸 비투 용법이라 불러주냐면 밑에 거 해석해봐. 그의 직업은 첩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거든. 위에 거 해석해봐. He is to sell a car. 해석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다시 비동사 뒤에 뭐가? 투부정사가 형용사 뭘로 등장했어? 형용사 보호로 등장한 경우 해석이 돼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용법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무슨 용법이라고 불러주겠냐? 그러면 그걸 비투 용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도와주려고 용법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5가지의 틀을 제시해줬어. 비투 용법에서. 첫 번째, 애정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두 번째, 운명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세 번째, 가능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네 번째, 의무로 해석을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조건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걸 해석의 틀로 삼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이 문장만 보고 한번 해석해보자. 그러니까 비투형법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첫 번째, 애정, 운명, 가능, 의무, 조건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해석의 틀을 크게 몇 가지로 제시해놨다고? 지금 5가지를 제시해놨을 뿐이라고. 뭐가 정답이라는 것은 알아 몰라? 아직? 몰라. 왜냐면 이 문장 해석해보자. 그는 차를 팔 애정입니다. 말 되지? 그지? 두 번째, 그는 차를 팔아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럼 말 되지? 세 번째, 그는 차를 팔 운명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다가 차 팔아갖고 성공했으면 그는 차를 팔 운명입니다. 말이 안 돼. 말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뭐 있냐? 가능. 그는 차를 팔 수 있습니다. 말 되지. 다섯 번째 조건, 그가 차를 팔려면, 조건이라고 나는 의도라고 쓰자. 의도. 그가 차를 팔려면,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만 딱 되는 게 아니라 4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투형법은 정해진 법칙은 아니라고. 문장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중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다라고 하는 틀만 제시해줬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면 되는데 원래 안 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안 해준다면 시험에 내서는 안 되는 문제야. 근데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나오지. 고등학교 쪽에서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게 고등학교 연생들이야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연생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토익 점수 580점이 평균인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연생들 평균이 그래. 근데 그래서 이걸 뭐 어려운 문제 낸다고 낸 게 또 이런 문제 내고 자빠졌더라고. 안 돼. 여러 가지 경우로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것은 내서는 안 돼. 근데 대부분 뭘로 해석되냐면 80% 이상은 대부분이 애정으로 해석돼. 애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다시 한번 봐봐. 가정법 미래 뭐가 나왔지? 워, 투 부정사가 그래서 나온 거야. 워, 투 플러스 동사원형의 워, 투 부정사가 가정법 미래였어? 과거였어? 미래였잖아. 왜냐면 비투형법이 대부분 뭘로 해석되니까? 애정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애정, 의무, 가능, 의도 이런 것만 좀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가보자. 우리 청년문에서는 441페이지 나왔어. 441번 문장. 441번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설명을 해놓고는 있지만 중딩 단계의 문제라고 보면 돼. 한번 가보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해줬을 때 딱 해석 해주고 나서 막 몇 개만 해석해주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너한테 해보란 이야기야. 한마디로 너한테 해보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야. 자, let me have time. 내가 시간을 좀 가질게.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think. 생각할 시간. 뭐에 대해서? about your suggestion. 너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게 해줘 라는 뜻이지.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 이게? 명령문이라고. 명령문. 근데 무슨 명령문? 간접 명령문. 나에게 시간을 좀 줘. 너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시간은 시간인데 너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붙여서 꾸며주니까 형용사 용법 중에서도 무슨 용법이다? 한정적 용법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왜 또 안 되냐? 쭈쭈쭈. 얘가 이제 끝내자는 건가? 응? 이 새끼가 혹시 마셔가야 돼? 우유. 응? 자, I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나는 많은 학교를 갖고 있대. 깜짝 놀랐지. 학교가 아니지. 이슈까지 와야지. 나는 학교와 친구에 관한 많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는 이슈인데 어떤 이슈야? 다루어야만 했던 이슈래. 근데 deal이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 이거 외우라고 했었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다루다 했었을 때 같은 다루다인데 deal은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 그래서 뒤에 뭘 써? with. 다루다 타동사 누가 있어? handle. 또 address. 이런 것들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뭘 쓰지 않는다? 뒤에 전치사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deal이니까 뒤에 뭐까지 나왔어? with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치사의 탈락 여부를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자, 나는 많은 학교와 친구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루어야만 하는, 지난달에 다루어야만 했었던 많은 학교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제편 공부해볼까? 얘가 나왔으니까 시제 뭘로 써야 돼? 과거. 이렇게 딱 보면 돼. All our dreams.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만약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have the courage. 용기를 갖고 있다면. 용기는 용기인데 어떤 용기지? to pursue them. 그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용기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
근데 pursue them까지 나왔으니까 굳이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겠지. 네. 자, 그 다음에 impossible is a word.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단어인데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지. 얘가 지금 투부정사가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impossible이라고 하는 건 단어래. 근데 그 단어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지. 근데 투부정사로 나와 있는 동사하고 관계 따져봐봐. 그 단어 가치가 발견하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단어야.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 to be found 라고 하는 수동태를 써놓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단지 in the dictionary 사전인데 뭐의 사전? of fools. 바보들의 사전에서나 발견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Marie Curie는 was the first woman. 최초 여자였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기억하자.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앞에 이렇게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 우리가 여기서 굳이 강력한 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수가 굉장히 강력한 한정이야. 그 다음에 최상급. 이런 식의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있다면 이 명사를 동시에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것이 투부정사의 고유용법이야. 명사가 있는데 명사 앞에서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그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다면 뒤에서 동시에 같이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누구의 고유용법이라고? 투부정사의 고유용법이라고. 그러면 이 여자가 최초 여자야. 서수니까 강력한 한정이야. 뭐한 최초 여자야? 받았던, 뭘 받았던? 노벨상을 받았던 최초의 여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You have no one. 당신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to blame. 그러면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 사람은 사람인데 탓할 사람이래. 비난하는데 누구를 비난하다. 타동사니까 blame 뒤에는 뭐가 안 나왔고 전치사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but yourself는 여기서 but의 품사는 전치사. but이 전치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고? except 예, 의미로 쓰이고. 그럼 해석해봐. 너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 빼고? 니 빼고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야. 알겠지? 당신 빼고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is the fruit, 결실인데 of your own doing, 당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당신 빼고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했지? 네. 자, 447번에 as long as you are prepared, 네가 준비가 되어지는 한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대. 근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대. 자,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worry nothing, 아무것 worry something, 뭔가를 걱정하다가 아니고 worry가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다? about이 필요하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됐죠? 그 다음 Money is not an aim to live for. 자, 여기서 중요한 건 for지.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을 꾸며주고 있어. 돈은 목적이 아니래. 근데 live aim, 목적을 살다. 말 돼 안 돼? 말 안 돼. 어떻게 써야 되겠지? 목적을 위해서 살다. 그러니까 live 뒤에 뭐가 나와 있어? for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 그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but 그러나 just means 그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not이 나왔으니까 뒤에 but이 나와서 not A, but B 구문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단지 means는 무슨 뜻이라고? 수단. mean에 대해서 알아? 와, 내가 그런 단어를 모를까 봐요. 진짜 모를걸? mean의 품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명사. 자, mean이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너희들의 무지를 이제 밝혀줄게. mean이 동사로 무슨 뜻이야? 의미하다. 그것의 명사 형태가 뭐야? meaning. 뭐라고? meaning. 이게 의미란 뜻이야. 됐지요? 응.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비열한. 내지는 비참한. 이게 mean이 형용사로 쓰인 것이야. mean life, 의미 있는 삶,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비열한 삶, 비참한 삶 이란 뜻이야. mean이 형용사로 무슨 뜻이라고? 비열한, 비참한. 명사 형태가 뭐야? meanness. 이게 비열, 비참 이란 뜻이야. 명사 형태. 자, mean이 명사로 무슨 뜻이야? 중용. 무슨 뜻이라고? 중용. mean이 중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딱 머무르는 상태. 그게 영어로 민이야, 민. 근데 민의 복수 형태인 민스는 무슨 뜻이고 이것은 수단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걸 뭐라 불러주냐면 분화복수라 불러주거든. 뭐라 불러준다고? 분화복수. 문법에서는 분화복수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야. 몰랐던 거 많지 지금. 민이란 동사가 다시 간다. 동사일 때 무슨 뜻? 의미하다. 명사가 뭐다? meaning. 형용사일 때 무슨 뜻? 비열한, 비참한. 명사 형태가 뭐다? meanness. 명사일 때 단수일 때 무슨 뜻이다? 중용. 복수일 때 수단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그것은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돈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단지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이고. 자, 449번. It's a terrific house. terrific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이야. terrific. 무슨 뜻이야? 멋진 이런 뜻이야. 그럼 멋진 집입니다. 근데 집을 살다야, 집 안에 살다야? 집 안에 살다. 그래서 살기에 멋진 집입니다. 지금 이 책을 쓴 천일문 저자인 김기훈 선생님께서는 형용사전용법을 집어넣으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전치사 빼면 안 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살기에 멋진 집입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는데 시즌은 계절들을 느낄 수 있대. Through the huge glass window. 뭘 통해서 느낄 수 있대? 거대한 유리 창문을 통해서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계절을 느낀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거겠지. 450번. You have only one chance. 아까 얘기했네. Only one. 강력한 한정의 의미 아니야? 단지 딱 하나의 기회만 있대. chanc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에서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꾸며주면 뒤에서 꾸며주는 건 누구의 용법이라고? 투부정사 고유 용법이라고. 단지 딱 한 번의 찬스가 있는데 make a first impression. 뭘 할 수 있는? 첫인상을 줄 수 있는 단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첫인상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 다시 봤을 때 좋게 보면 그건 첫인상이야, 두 번째 인상이야? 두 번째 인상이지.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타고난 복이지, 그것도. 보면 첫인상이 좋은 것도. 근데 첫인상이 좋은 사람 조심해야 돼. 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범죄학 같은 거에 형사정책 이런 거 공부해보면 생긴 거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들이 나와. 근데 이제 체형이 나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뚱뚱한 사람들은 보통 저지르는 게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빼빼한 사람들은 보통 절도죄, 사기죄 이런 것들 많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야 얘는 진짜 준수하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저지르는 죄가 살인죄 이런 것이 많다. 그리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목 뒤에 여드름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강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래. 두개골이 함몰되면 살인자가 될 확률이 높고, 많이 나와 있어 그런 거. 자, 451번. 자, candidate가 무슨 뜻이라고? candidate 어떻게 본다고? 옛날에 쌤 같이 했지. 내가 초딩 때,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나 금발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그래서 금발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었거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만화를 좋아했냐면 캔디를 좋아했어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안 온다는 그년. 캔디. 걔인데 그 캔디를 너무 좋아해서 이 캔디데이트가 중학교 때 안 외워지더라고. 어떻게 외우지 하다가 캔디하고 데이트하려면 대통령 입후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캔디하고 데이트하려면 대통령 후보자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네. 후보자지, 후보자. 그 이 후보자가 was elected, 선출되어졌는데 on a promise. 그러면 뭐 때문에 선출됐대? 약속 때문에. to expand welfare policy. 그러면 복지 정책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선출되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원은 그냥 뭐뭐 위해서라는 뜻이냐. 그 약속 때문에 선출되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약속은 약속인데 투부정사 아까 promise가 동사로 썼을 때 뒤에 뭘 목적으로 취한다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했었는데 명사 promise도 뒤에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전용법으로 나온다 했었을 때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것이라고. 알겠지? 네. 이 문장을 딱 보면서 내가 굉장히 웃었어. 야, 이 양반도 야권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응? 누구 이야기야? 빼자. 우리 누나 이야기잖아. 이 후보자가 선출됐대. 복지 정책을 확장시킨다고 약속해서. 누나 있지? 이야기지. 그네 누나. 그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까지 왔어? 형용사를 볼 거야. 오늘 그냥 논 거야. 오늘 수업한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다. 미리 이야기했어.
진짜 시험에 나올 건 언제 나오냐면 내일 떼거지로 다 등장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워밍업으로다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복습해서 오셔.